자, 안녕하세요. 수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국채 금리만 상승을 일부 보인 가운데 특별한 뉴스 없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우려는 이 CPI랑 PPI가 이전에 많이 올라갔던 그 우려로 계속해서 지금 말은 나오고는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페드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우려로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지표 이거 나와요. 그리고 월마트, 홈레포, 메이시스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S&P 기업들 그래서 이제 80% 이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시장에서도 큰 이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이 11월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은 강했다라고 해요. 다만 앞으로 6개월 전망에 대해서는 이전만큼은 긍정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온 것도 보면은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낮춰가지고 내보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 기업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주 말고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략적 비축유 공급 요거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강보합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의 지방채가 계속해서 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각종 관련주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발주자들 어떤 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디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가 내년 주식시장 힘들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네요. 한국 시장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램 가격이 꺾였어요. 어제 뉴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서버용 디램 가격도 지금 꺾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램의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실제로 이제 급격하게 디램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유럽 코로나 확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부스터샷을 확대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 중국 생산 계획을 어느 정도 밝혔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제동을 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산 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웨이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해요. 반도체에서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꿈틀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음번에는 어떠한 곳에서 또 급등을 할지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운드리가 지금 주문 폭주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거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관련주들 이쪽은 지금 가격도 올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문 폭주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조선업이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중공업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은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로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10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나오는 것 보면서 인플레이션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서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쑥 해봤는데 아시잖아요.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잘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가 뭐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아픈 손가락 다 정리해가지고 뭐 건설도 판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차입금을 2조 정도 갚았다라고 합니다. 재무구조 개선 조기조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정상화로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회사의 주가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매우 좋은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LNG 탄소 중립 여정에 큰 힘, 뭐 전문가들은 LNG의 탄소 배출이 원전의 40배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요거예요. 이게 가스터빈일 거거든요, 아마. 가스터빈 발전일 텐데 한국에서 이거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두산중공업. 게다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요 가스터빈에다가 수소를 엮여가지고 같이 새로운 걸 만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이 민주당이 된다라고 해서 원전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요 가스터빈 사업으로 충분히 한국 내에서 많은 매출을 연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해외로는 원전 팔고 국내에서는 이제 가스터빈 파는 거죠. 수소랑 엮어서. 야, 이게 발을 안 걸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도 또 연결이 되네요. 상당히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9%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 사고, 기관도, 연기금 어제는 팔았는데 오늘 또 사고 있죠. 연기금이 이 위치에서 계속 사들여주고 있는데,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 살까요? 물론 얘네들 특징이 되게 여러 번 많이 사면서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을 여기서 계속 산다라는 건 이거는 분명히 이유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투신이나 보험이나 금융투자도 떨어질 때 사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올릴 때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11월 10일 날이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11월 10일 날 떨어지는 날 외국인 사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에서 외국인이 사들여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수급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전에 요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1선 한번 찍어준 걸로 인해서 21선 지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 원래는 이 종목은 계속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21선도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자리 유지를 해주는 그러한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네, 그렇죠.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시면 돼요. 다만 21선 이탈하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갭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전체 물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절반만 갖고 있고 여기 아래에서 또 사갖고 평균 단가 낮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카카오, 제 말씀드린 대로만 했으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연결을 해나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산중공업 역시도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면은 헤드앤숄더 그려지니까요. 요거는 조심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아직 웨이브가 끝난 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내 핵심은 뭐다? 21선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21선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신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뭐다? 절반이라도 정리를 한다. 근데 저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생각하면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탈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전량 정리하고 안 보고 있다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두산중공업 전략을 짜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가 가장 많은 매물들이 쌓여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받침대가 굉장히 든든해요. 위에 라인들은 매물대가 상당히 비어 있어갖고 쉽게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이 아래까지는 한번 비어있는 공간 노려보도록 하는 게 참 좋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 한번 싹 분석을 해봤는데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아마 내일 모레부터 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보지 마시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멤버십을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할 텐데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한 15개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 정리를 해가지고요.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보는 종목은 여기다 놔두고 뺄 종목 빼고 넣을 종목 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산중공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하면 이건 관심 종목에서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빼버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관심 종목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넣는 그런 걸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대략 한 1일 1영상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그냥 얘가 어떤 관심 종목을 보고 있는구나 이거 궁금하시면 보셔가지고 얘가 어떤 관심 종목 보는지 궁금하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